안녕하세요. 10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솔리드 피처 명령어 중 로프트나 스윕은 따로 언급을 안 했었어요. 오늘은 이 두 개의 명령어와 컨스트럭트 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간이 남는다면 모델링을 간단하게 진행해 볼게요. 컨스트럭트라는 탭은 참조 형상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사용할 명령어는 컨스트럭트 메뉴 중 오프셋 플랜과 플래닛 앵글, 탄젠트 플랜, 미드 플랜 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방금 말한 명령어들은 주로 기준면을 만들어줄 때 사용을 하고요. 솔리드 피처 모델링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우선 컨스트럭트라는 탭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예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개체를 몇 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개체를 만들어 주려면 스케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크리에이트 스케치 클릭하시고 여기 바닥면을 클릭해 줍니다. 바닥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위에 상단 탭에 보이는 2포인트 렉탱글로 직사각형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주시고요. 여기 피니쉬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종료해 주십니다.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 돌출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클릭한 다음에 쭉 원하는 만큼 높이를 만든 다음에 엔터를 칠게요. 지금 그린 3개의 박스는 저희가 오늘 공부할 그 컨스트럭트 메뉴 중에 그 플랜을 만드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시를 그려준 거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그 플랜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컨스트럭트 이 메뉴를 눌러보시면 옵셋 플랜, 플래닛 앵글, 탄젠트 플랜, 미드 플랜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여기 4개만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일단은 4개만 사용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옵셋 플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옵셋 플랜이란 저희 옵셋 많이 써봤죠? 간격 띄우기로 해서 막 선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기능이랑 비슷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면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둥근 면이라든지 뭔가 이제 면 자체가 평평하지 못하면 이 크리에이트 스케치의 평면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3개의 플랜을 제외를 하고 이렇게 평평한 플랜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박스를 3개 그렸어요. 박스를 3개 그렸고 보통 이런 박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평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진행하고 이렇게 피니쉬 스케치를 하고 익스트루드를 했으면 내가 선택한 면이 기준면이 돼서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걸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플랜 말고 또 다른 플랜을 만들어서 그 플랜 선상에서 스케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컨스트럭트 그리고 옵셋 플랜을 클릭해 보세요. 옵셋 플랜을 클릭해 보면 똑같이 크리에이트 스케치처럼 어떤 플랜을 선택할래? 이렇게 뜨거든요. 어떤 플랜을 선택할래? 근데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란색 플랜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이 친구
첫 번째 플랜을 클릭을 해서 저희가 옵셋 플랜 기능을 한번 줄 거예요. 지금 이 기준면을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를 한번 쭉 당겨 볼게요. 당겨보면 여기에 수치가 나오죠. 이 수치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기준면에서 내가 새로 만들 플랜의 간격, 그러니까 즉 높이가 되는 거죠. 이 플랜을 어디까지 올릴 거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거냐,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한 30 정도로 두고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로 눌러서 살짝 마우스로 돌려보면 내가 선택했던 기준점 위에 30mm 정도 올라간 새로운 플랜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플랜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렇죠.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나는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플랜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플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회전이 되죠. 회전이 되면 지금 이렇게 스케치를 그냥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볼 거고요. 스케치가 끝났으면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볼게요. 피니시 스케치 누르면 보이시죠? 지금 스케치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게 플랜이 여기에 이 지금 스케치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케치가 여기에 있는 거지, 만약에 플랜이 없고 플랜을 여기나 여기 아니면은 이쪽에 지정을 해 주었다면 스케치가 여기나 여기에 생기겠죠. 근데 저희는 컨스트럭트에서 옵셋 플랜을 선택을 해서 플랜을 끌어올려서 스케치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가 여기 위에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저희는 항상 밑에서 위로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밑으로 내릴 수도 있겠죠. 그쵸? 밑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면 컷이 실행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조인을 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조인, 컷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기능으로 뚫던지 아니면은 뭐 합치던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건 진행을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은 컨스트럭트에서 plan at angle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plan at angle. plan at angle은 모서리의 평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면이 아닌 뭐 곡선이 있거나 점이거나 아니면 이런 선 같은 데는 스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이런 평면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한번 눌러볼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모서리를 아무리 갖다 대도 보이시죠? 면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스케치는 항상 이 평면에만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엣지 부분에 스케치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스케치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컨스트럭트를 눌러서 plan at angle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라인, 그죠? 모서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클릭하시면 지금 플랜이 내가 선택한 모서리를 기준으로 플랜이 생긴 게 보이죠? 근데 나는 조금 대각선으로 해서 입체를 해서 돌출을 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 플랜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핸들 보이죠? 핸들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50도면 50도, 45도면 45도로 앵글을 주신 다음에 저는 한 45도로 할게요. 그럼 45도로 주고 OK를 누르면 이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플랜이 대각선으로 생긴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서리에도 스케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케치를 하려면 크리에이트 스케치 클릭, 그 다음에 이 면을 클릭한 다음에 중심점에서 한 20 정도 되는 원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저는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익스트루드를 시켜줄 건데 위로 빼시면은 지금 모서리에서부터 스케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뜬 게 보이죠? 그쵸? 만약에 뚫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화살표를 뒤로 밀어서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하지만 나는 박히게끔 만들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 바닥까지 같이 박히게 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원 사이드가 아니라 저희가 시미트리나 투 사이드 이런 거 진행을 했었어요. 저번 강의에. 그러면 시미트리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파연이 파고든 거 보이죠? 이렇게. 그냥 관통을 했어요. 관통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지금 대칭으로 원기둥이 쭉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얘도 컷을 할 건지 조인을 할 건지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플랜을 아주 쉽게 잡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스케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미드 플랜입니다. 미드 플랜. 저희 전에 미드 그 구속 조건에서 미드 포인트 찾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비슷한데 얘는 미드 플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중간점에 플랜을 하나 만들어주는 건데 똑같이 컨스트럭트에서 미드 플랜이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요. 내가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중간선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셀렉트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면을 선택해야 돼요. 면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플랜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죠? 왜냐면 이 플랜과 이 플랜 사이에 플랜을 하나 만들 거야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시 컨스트럭트에서 미드 플랜 여기 면과 여기 면 사이에 플랜을 하나 만들래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스케치를 진행할 때 제가 오늘도 그렇게 스케치를 진행했지만 네, 여기 원점에서부터 스케치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평면의 중심을 찾아서 중심에서부터 스케치를 하고 싶을 때 이 플랜을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나는 중심에 그려야 되는데 뭔가 이 원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케치를 해서 이제 돌출을 하게 되면 간혹 이 중심점에서 스케치를 해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이 컨스트럭트에서 미드 플랜을 사용해서 요면과 요면 사이에 이렇게 면 하나를 만들어서 지정은 이거 크리에이트 스케치 중심 면 선택해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스케치가 지금 중심점에 들어와 있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고 익스트루드 들어가서 나는 시미트리로 양쪽을 쭉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컷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일부분만 컷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컷하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응용을 한다면 컨스트럭트에서 여기 플래닛 앵글 하면 여기 모서리도 플랜 생성이 가능했다.
라는 걸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플랜을 제외를 하고 저희가 다른 탄젠트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줄 건데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요 면을 선택해 줄까요? 어쨌든 바닥면 말고 옆면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옆면을 선택하면 또 이렇게 플랜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려줄게요. 서클을 하나 그려주고요. 피니시 스케치.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크레이트에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면 이런 누운 원기둥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컨스트럭트에서 아까 안 했던 탄젠트 플랜을 클릭해 줍니다. 탄젠트 플랜은 이제 곡선에 접하는 평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예요. 이 곡선이죠. 곡선에 접하는 평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이고요. 이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면만 곡선이고 지금 여기 위에나 이 뒤에나 이런 것들은 다 평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잡을 수 있지만 여기 곡선 평면은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플랜이 하나 생겨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컨스트럭트 다시 탄젠트 플랜을 누르고 이 페이스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제 곡선 페이스는 그죠? 얘를 눌렀죠. 얘를 누르면 살짝 돌려보면 이 곡선에 접하는 플랜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 기둥의 곡선을 따라서 평면이 회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죠. 약간 엣지랑 비슷하긴 한데 엣지는 이제 엣지에서만 가능하고요. 얘는 이제 이런 곡률에서만 가능한 곡선에서만 가능한 플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OK 누르고요. 자유롭게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이 플랜을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저는 이런 직사각형을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피니시 스케치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쭉 빼는데 얘도 시미트리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컷이 아니라 조인으로 하고 OK를 누르면 이 면 플랜에 이런 기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고무망치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그죠? 어떠세요? 이 평면을 활용하기가 엄청 쉬우시죠? 이 평면을 이용하면은 그런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는 로프트와 스윕 명령어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방금 사용했던 이런 평면 생성 명령어를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에 이건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끄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끌게요. 끄시고요. 여기 크리에이트를 클릭해보면 저희가 이제 많은 기능들, 여기 밑에 있는 기능들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저희가 익스트루드 사용해봤고 리볼브 사용해봤죠. 근데 스윕이나 로프트는 저희가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립이나 웹이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스윕이랑 로프트를 활용해서 한번 개체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로프트인데요. 로프트는 이제 2개 이상의 프로파일을 연결하는 현상을 만들 때 지금 여기 예시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로프트를 활용하면 예쁜 연필꽂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쁜 연필꽂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로프트를 할 때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검정색 바탕에 그림을 보면 서로 동그라미 플랜과 네모 플랜이 있는데 서로 플랜의 위치가 달라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그쵸? 컨스트럭트에서 이런 옵셋 플랜을 사용을 하면 저런 모양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런 모양이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그 다음에 평면을 잡아줄 건데 저희는 여기 바닥면을 클릭해 볼게요. 바닥면 클릭. 바닥면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 아니죠. 직사각형 말고 렉탱글 들어가서 센터 렉탱글을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한 80, 80 정도 되는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줬죠? 만들어준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로 스케치를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 들어가서 옵셋 플랜. 옵셋 플랜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죠? 플랜을 만들어서 위에 올려주는 기능을 했어요. 지금 얘도 플랜이고 지금 여기 아래 있는 것도 플랜이죠. 지금 얘네 두 개는 같은 선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바닥을 클릭을 해서 이 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고요. 이 플랜 선택해서 이렇게 당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우리가 늘 사용하던 노란색 플랜을 사용해서 당겨주셔도 돼요. 일단은 한 150 할까요? 150 정도로 하고 엔터 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원점에 정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고 저희는 여기 공중에 떠 있는 플랜에다가 이 서클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 서클도 크리에이트 스케치 플랜 선택 그 다음에 저희가 원점에다 그려줬잖아요. 이 서클도 원점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살짝 이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고 살짝 돌려보면 지금 정사각형 위에 원형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서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로프트 같은 경우엔 2개 이상의 프로파일을 연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하나, 2개네요. 그쵸? 그러면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로프트를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 클릭하고 연결될 이 면을 클릭해주면 로프트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죠? 이게 로프트예요. 아시겠죠?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 점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돌려보면 약간 꽈배기 모양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약간 느낌이 그 왜 3단 우산 손잡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네요. 아시겠죠? 이게 원하시는 형상이라면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려볼게요. 제가 연필꽂이 만들 거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새 창을 띄워주시고요. 이번에도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바닥면의 평면을 잡아줄게요. 바닥면의 평면을 잡아주면 이번에 스케치 도구는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렉탱글이 아니라 폴리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폴리곤에서 여기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명령어를 클릭을 해주고 이것도 똑같이 원점을 클릭해준 다음에 개수는 6개? 뭐 8개 해도 상관없어요. 뭐 8개? 그럼 8개의 각이 생기겠죠? 생기면 연필꽂이가 되어야 되니까 대략 10cm는 되어야겠네요. 그럼 1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제가 8개를 입력했기 때문에 팔각형 도구가 나왔고요. 팔각형 도구가 나왔으면 저희는 다시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고 여기 컨스트럭트 메뉴에서 플랜을 하나 끄집어 올려줍니다. 여기 옵셋 플랜을 이용해서 플랜을 하나 끄집어 올려줄게요. 끄집어 올려주는데 한 180 정도? 괜찮나요? 180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180 엔터 치면 이 바닥 선상에서부터 18cm 떨어진 이 플랜이 하나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케치를 진행해 줄 거예요.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 진행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서클을 이용해 볼까요? 서클을 중심점에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 14cm 정도로 해서 클릭하시면 요런 모양의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면 이렇게 팔각형 위에 원형이 떠있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로프트 로프트 어딨죠? 여기네요. 로프트를 이용해서 이면과 이면을 연결시켜줍니다. 그쵸? 그러면 8개의 점과 선이 올라오게 되고요. 얘를 점을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형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보면 그쵸? 돌아가는 게 보이죠? 약간 꽈배기처럼 이렇게 그쵸? 뭐 원하시는 만큼 휘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조금 더 돌려볼까요? 한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꼬여버린 개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완료됐으면 엔터 치시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실수를 했네요. 윗면을 조금 더 크게 그렸으면 이런 현상이 됐을 텐데 그죠?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그 솔리드 도구 중에 솔리드 명령어 중에 모디파이에서 두께를 줄 수 있는 명령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 명령어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이거 쉘이라는 기능을 가진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 내가 이 판에서 두께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그 면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두께를 만들어 주고 싶은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 화살표를 잡아 당겨서 구멍을 주셔도 되고요. 한 두께 솔직히 5m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5라고 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두께는 5고 이런 식으로 꼬여버린 연필꽂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쉽죠? 꼭 이 폴리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 스케치 명령어를 가지고 한번 로프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더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스윕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볼게요. 스윕은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옆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옆면을 클릭해서 원점에다가 이렇게 원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그쵸? 그리고 저희는 이 원형을 중심으로 이 원형이 프로파일이거든요. 프로파일이 타고 갈 수 있게끔 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길. 그러면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이 길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형의 반쪽 플랜 있죠. 반쪽 플랜. 저희가 여기 앞 플랜에다가 그림을 그렸고 살짝 돌려보면 원형의 반쪽 플랜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원형이 살짝 사라졌죠? 반으로 돼서. 그럼 여기서 수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스플라인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면 이 원형을 간통을 해서 지금 라인이 하나 그려졌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수입을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라. 프로파일은 얘가 되겠고요. 어떤 패스를 따라갈래? 어떤 선을 따라가서 이 모양을 만들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패스를 셀렉트 하시고 이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 선을 따라서 지금 이 선을 따라서 지금 개체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딱 플랜이 있는 데까지만 조절이 가능해요. 선이 있는 데까지만 조절이 가능해요. 플랜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뭔가 지팡이라든지 그런 손잡이들 만들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다시 새 창을 열어볼게요. 새 창을 열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이번에도 여기 옆면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요런 다시 폴리곤 모양으로 한번 해줄까요? 폴리곤으로 얘는 한 3포인트? 3포인트면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고 또 이 프로파일을 또 따라갈 거예요. 이 프로파일을 또 따라갈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시고 이 삼각형의 중심점인 여기 플랜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죠? 돌아가면 스플라인으로 여기 중심점 원점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이 원점을 따라서 이 삼각형이 흘러갈 거예요. 나 삼각형이 조금 크긴 커요. 조금 작게 만들면 좀 예쁘게 나올 텐데 이렇게 하고 피니시 스케치 누르고요. 다시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수입을 들어간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 그 다음에 따라갈 패스 셀렉트 누른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하면 지금 너무 커가지고 이거 삼각형이 너무 커서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삼각형이 너무 커서 그래요. 다시 그러면 선을 조금 더 길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선을 길게 그리면 얘가 좀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피니시 스케치 다시 크리에이트 수입 그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하고 패스 선택하면 보이시죠? 이 프로파일을 따라서 패스를 따라서 프로파일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조절도 되고요. 그쵸? 어떠세요? 이번 강의도 조금 유익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로프트나 수입 등을 알아두시면은 아마 좀 더 예쁜 모양의 모델링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오늘 알려드렸던 이 컨스트럭트 메뉴에서 이런 플랜들을 이용해서 이제 개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잠깐 배웠었는데 아마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3D 모델링을 하실 때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